오늘 영상은 비겁하게 맛과 건강 그리고 향을 모두 잡은 프리미엄 커피, 커피계 에르메스 삼벅스와 함께합니다.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마지막 라운드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5시에 펼쳐지는데, 현재 챔피언스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리버풀과 바르셀로나는 현재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직행 티켓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구조가 바뀌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1등부터 8등까지는 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 티켓을 확정 짓는 상태고요. 리그 9위부터 24위까지 16개 팀은 따로 분리가 돼서 16개 팀 중에 8팀을 다시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8팀은 16강에 미리 올라가 있고, 그 밑에 16개 팀들은 다시 한번 경기를 치러서 8팀을 선발하고 그 8팀과 이미 올라가 있는 8팀이 맞붙는 16강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최하위 25위부터 마지막 36위까지는 그대로 챔피언스리그가 종료가 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과거처럼 유로파리그로 떨어지는 것도 이제는 없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대로 탈락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라운드가 재밌는 건 챔피언스리그 8강으로 직행하는 팀들은 아무래도 경기 수가 그만큼 다른 팀들에 비해 줄어든다는 거겠죠. 이제 9위부터 24등까지 드는 팀들은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위해서 2경기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정말 철저하게 성적순입니다. 어떤 거냐면 리그 9위부터 24등 이 16개 팀들 중에 여기서도 상위 8팀, 그러니까 9위부터 16위까지는 상위 시드고요. 그 밑에 있는 17위부터 24위까지는 하위 시드입니다. 그리고 상위 시드와 하위 시드가 맞붙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성적이 나쁜 팀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을 만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재밌는 게 플레이오프를 그냥 상위 시드와 하위 시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상위 시드 내에서도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합니다. 어떤 거냐면 9등과 10등은 최하위 23등과 24등 두 팀 중에 한 팀과 붙고요. 그 밑에 성적을 기록한 11등과 12위 팀은 그 밑에 있는 21등과 22등 팀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위 시드와 하위 시드가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최상위 팀과 최하위 팀, 그리고 그 다음 상위 팀과 그 다음 하위 팀, 이렇게 시드 내에서도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약한 팀을 만나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직행 티켓 내에서도 이것도 철저하게 성적순입니다. 그냥 1등부터 8등 이대로 이제 안심하는 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라가면 거기서 추첨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순위별로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1위와 2위는 두 팀이 서로 챔피언스리그 사다리에서 아예 갈라져 있어요. 비교적 1위와 2위 팀은 강팀에 속하니까 만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3위와 4위 팀은 같은 사다리 내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위, 4위끼리도 더 이상 만나지 않고요. 그리고 5위, 6위, 그 다음에 7위, 8위 이 사다리도 마찬가지죠. 1위와 2위 팀은 비교적 직행 티켓 내에서도 강한 팀 3위, 4위, 5위, 6위 이 팀들을 당장 만나지 않고 가장 꼭대기 4강전에 올라가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1위와 2위 팀이 8강전에 올라가게 된다면 7위와 8위 팀부터 만나게 되는, 정말 직행 티켓을 가진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실력 순으로 약한 팀부터 만나게 하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1등부터 8위까지 직행 티켓을 차지한 팀들은 16강에서 서로 만나지 않고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올라온 팀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행으로 올라간 팀들은 상대적으로 플레이오프로 떨어진 약한 팀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 16강 내에서도 어떤 플레이오프 그룹과 만나는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순위별로 조금 더 상위 팀들이 수월한 대진표를 받을 수 있도록 플레이오프를 또 짜놨어요. 그만큼 정말 철저하게 이번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는 성적 순이기 때문에 1위부터 8위까지 순위 경쟁도 중요하고 9위부터 16위까지 플레이오프로 떨어진다면 상위 시드에 포함되는 게 중요하고요. 하위 시드 내에서도 조금 더 수월한 대진표를 맞기 위해서는 하위 시드 내에서의 순위도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의 특징은 1라운드부터 8라운드까지, 특히나 마지막 라운드쯤 되면 확정된 팀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추첨으로 16강을 정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까지는 마지막 라운드에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조금 더 힘을 빼고 경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6강의 대진표가 정해져 있는 만큼 수월한 대진표를 위해서 진출이 확정된 팀들도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1위 리버풀은 그래도 수월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리버풀은 1위와 2위 그리고 최상위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상태라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마지막 라운드에 로테이션을 돌려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3위 아스날이 마지막 라운드에 승리를 하고 리버풀이 패배를 한다 하더라도 순위가 바뀌지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16강 대진표를 보면 1위와 2위, 3위와 4위 그리고 5위, 6위, 7위, 8위가 두 팀씩 묶여있는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1위, 2위에만 포함이 되면 최상위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은 1위와 2위에만 포함이 된다면 최상위 대진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은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있고 바르셀로나는 현재 이 옆에 나와 있는 초록색이 리그 페이지에서 8등 안에 든다는 것이 확정된 팀이에요. 그리고 초록색과 파란색이 나눠져 있는 팀들은 3위 아스날부터 쭉 내려보면 18위 셀틱까지 적혀 있는데 이 초록색과 파란색은 아무래도 리그 페이지가 점수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오프로 떨어질 수도 있고 챔피언스리그 직행 8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팀들은 이미 탈락이 확정이 되어 있는 팀들이고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팀들은 현재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25등 밖으로 떨어져서 탈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2위 바르셀로나부터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일단 바르셀로나는 마지막 라운드에 아탈란타를 만나는 대진입니다. 그런데 아탈란타도 지금 7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현재 이 순위가 사실 애매한 순위예요. 승점 14점인데요. 밑에 있는 9위 아스톤빌라부터 승점 13점 한 경기만 잘못돼도 아스톤빌라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챔피언스리그 이 8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팀들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장 마지막 팀인 셀틱 같은 경우에도 승점 12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탈란타가 셀틱보다도 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탈란타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바르셀로나도 1위와 2위 최상위 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위인데 아스날 또한 승점이 16점인데 13점 팀들에게 따라잡힐 수 있는 승점이잖아요. 만약에 마지막 라운드에서 패배를 한다면. 그리고 그 13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아스톤빌라, 모나코, 페예노르트, 릴, 브레스트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스날은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초록색과 파란색 8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순위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상 득실차가 12점 다른 팀들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은 사실상 8강 안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위와 2위 그리고 3위와 4위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위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면 아스날도 마지막 라운드 승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지로나와 상대를 하게 되는데 지로나는 현재 탈락이 확정된 팀이에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은 비교적 이번 라운드에 어느 정도는 힘을 조절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인터밀란도 현재 8강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순위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인터밀란도 득실차가 7점인데 인터밀란을 따라잡을 수 있는 팀들 아스톤빌라, 모나코, 페예노르트, 릴, 브레스트 이 팀들의 득실차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인터밀란도 8강 안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팀이긴 해요. 하지만 인터밀란의 마지막 상대가 AS 모나코입니다. 모나코는 현재 인터밀란을 쫓을 수 있는 바로 8강 밖에 있는 팀이죠. 10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승점이 13점이거든요. 모나코 같은 경우에도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 인터밀란을 이기면 승점 16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득실차도 인터밀란이 7점, 모나코가 3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모나코가 3점 차로 승리하는 순간 인터밀란은 마이너스 3, 모나코는 플러스 3이 되면서 순위가 뒷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인터밀란과 모나코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 밑에 있는 AC밀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인터밀란과 아스날과는 다르게 승점이 15점이기 때문에 따라잡힐 수 있는 팀의 범위가 또 넓어집니다. 12점까지. 그러니까 셀틱까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순위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AC 밀란은 이번 라운드에 AC 밀란은 디나모 자그레브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잘츠부르크를 만나요. 근데 두 팀 모두 디나모 자그레브와 잘츠부르크가 최하위 팀에 처져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는 이미 탈락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디나모 자그레브는 26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현재 승점 8점이기 때문에 24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디나모 자그레브를 만날 때 마지막까지 동기부여가 디나모 자그레브도 남아있어서 조금은 힘든 경기를 펼쳐야 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조금은 잘츠부르크가 동기부여가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월한 경기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탈란타는 바르셀로나와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탈란타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스파르타 프라하를 만나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승점 13점, 사실은 아스톤빌라, 모나코, 페예노르트, 릴, 브레스트와 승점이 똑같은 상황인데 득실차로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다만 다행히도 스파르타 프라하가 떨어지는 것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레버쿠젠은 수월하게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부터 이 바로 밑에 있는 팀들은 챔피언스리그 8강 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상당히 남아있는 팀들인데,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셀틱을 만나요. 근데 셀틱도 8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팀이거든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스톤빌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나코 같은 경우는 인터밀란을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 페예노르트와 릴 그리고 브레스트 이쪽 라인은 페예노르트는 심지어 릴과 직접적으로 만납니다. 현재 11위와 12위가 만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이 8강 안으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고, 밑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밑에 있는 팀들이 승점 13점 페예노르트와 릴 이 두 팀을 넘어설 수 있는 팀이 굉장히 많아요. 유벤투스, 셀틱부터 시작해서 PSV 아인토벤과 클럽 브리에도 넘어설 수가 있고요. 사실 벤피카, 파리 생제르맹, 스포르팅, 슈투트가르트 이 네 팀도 승점 10점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따라서 득실차로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승점 13점 팀들이라도 득실차 때문에 플레이오프 시드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점 13점 그리고 승점 12점 팀들,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이 팀들도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챔피언스리그 16강을 확정짓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도 시드가 상위 시드, 하위 시드로 나뉘기 때문에 현재 승점 13점으로 플레이오프 내에서 상위 시드에 있는 아스톤빌라부터 레알 마드리드 요 이제 8개 팀들이 마지막 라운드까지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 이 두 팀의 상황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마지막 라운드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예요. 근데 브라티슬라바는 아무래도 강등이 확정이 된, 탈락이 확정이 된, 심지어 36개의 팀 중에서 35등의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수월하게 그래도 경기를 펼칠 수가 있는 상태고,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야 승점 15점이 되면서 그래도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레버쿠젠과 아탈란타 승점 13점과 14점의 팀은 15점이 되면 넘어설 수가 있고, 15점이 됐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AC 밀란은 득실차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현재 득실차가 바이에른 뮌헨이 6점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AC 밀란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바이에른 뮌헨은 탈락이 확정된 팀이라 할지라도 대량 득점으로 승리하는 것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브레스트와 만나는 상황입니다. 브레스트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정말 돌풍의 팀인데 13등으로 승점 13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라운드에서 브레스트도 마찬가지고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8강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상위 시드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플레이오프 하위 시드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와 브레스트의 맞대결도 두 팀이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쟁취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유벤투스부터 하위 시드에 있는 팀들은 플레이오프 상위 시드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데,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라운드가 벤피카와의 경기예요. 현재 벤피카 같은 경우는 21등인데 벤피카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이 하위 시드에서는 아무래도 1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확정지으지 못한 팀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아인토벤부터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샤흐타르까지거든요.
그런데 유벤투스가 만나는 팀이 벤피카라는 것은 벤피카가 상황에 따라서 맨시티, 디나모 자그레브, 샤흐타르 이 팀들과 승점이 뒤바뀌면서 아예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피카도 마지막까지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고 유벤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강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지금 초록색과 파란색이 둘 다 공존하는 팀이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시드 내에서도 상위 시드냐 하위 시드냐를 고민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벤피카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라운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마지막 이 하위권 팀들을 보면 가장 관심이 가는 팀은 파리 생제르맹과 슈투트가르트 이 두 팀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팀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맞붙는 팀입니다. 슈투트가르트 홈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두 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그러니까 탈락도 정해져 있지 않고 16강 플레이오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결정이 되는 팀들인데 승점이 심지어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패배를 한다면 밑에 있는 맨시티, 디나모, 샤흐타르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 모두 마지막까지 서로를 이기지 못하면 본인의 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기를 해야 되는 벼랑 끝 승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8점인데 맨시티는 마지막 라운드에 만나는 팀이 클럽 브리에예요. 이 클럽 브리에도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지금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 팀이거든요. 옆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두 팀이 승점 싸움을 통해서 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맨시티가 승리하면 승점이 11점이 되니까 클럽 브리에와 승점이 똑같아지지만 득실차에서 4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클럽 브리에가 당연히 맨시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경기 패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클럽 브리에도 맨시티를 상대로 절대 패배할 수가 없는 경기고 맨시티는 무조건 슈투트가르트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승점 8점이니까 무승부도 안 됩니다.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라서 맨시티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라운드가 이 전체적인 대진을 보면 이 강팀과 약팀 이 모든 팀들이 이제 8경기로 승부를 내는 36개의 팀이 승부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 이제 여러 리그를 보면 리그의 시즌 초반이 한 경기만 이겨도 순위가 급상승하고 한 경기만 져도 순위가 급락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는 8라운드밖에 되지 않으니 당연히 마지막 라운드의 순위가 변동이 매우 심할 겁니다. 그래서 8등 안에 들어있는 팀들도 리버풀, 바르셀로나, 아스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플레이오프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플레이오프권에 있는 팀들도 대부분 18위 셀틱까지 8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9등부터 27등까지도 이 수많은 팀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탈락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가 구조가 일부러 재밌는 경기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만든 것이다 보니까 마지막 라운드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준 높은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위별로 플레이오프도 치러지고 그리고 16강 진출을 해도 이미 자리가 순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도 높은 순위면 높은 순위일수록 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유리해지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순위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